자, 첫 번째는요. 자, 그레이프 프루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흔히 자몽이라고 아실 거예요. 자몽. 이 감귤과에 속하는 과일인데요. 우리가 보통 외국에서, 미국에서는 아침 식사로 가장 인기가 많아서 다이어트 할 때 이 비타민 보충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과일인데, 여러분들 아마 우리 국내에서도 요즘 최근에 자몽이 굉장히 많고, 카페 같은 데도 보면 자몽 관련된 우리가 주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 자몽이 하루에 반 개만 먹어도 비타민 C1 섭취량을 필요량을 섭취할 수 있고요. 또 비타민 C가 많다 보니까 감기 예방이나 피로 회복, 숙취, 비타민 보충, 그다음 칼로리도 굉장히 다른 과일에 비해서 칼로리가 낮아요. 100g이면 하나 정도, 한 개 정도의 칼로리가 36칼로리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칼로리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또 드시면 약간 신맛이 강하잖아요. 그 신맛이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변비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로마 오일, 여러분들 혹시 그레이프프루트라는 아로마 오일 있는 거 아세요? 이 그레이프프루트 자몽에서 추출한 그 오일로 인해서 만든 이 아로마 오일이 있는데, 얘는 저희가 이제 저희 수업 과정 중에, 다이어트 수업 과정 중에 식욕 억제 향수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때 가장 많이 이제 제가 10가지 정도를 섞어서 만들거든요. 우리가 식욕을 억제하는 아로마도 있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아로마, 또 약간 각성작용을 하는 아로마, 그다음 기분을 업시키는 아로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그레이프프루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욕을 억제하는 아로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로마는 약은 아니지만 양리작용을 하거나 생리적인 작용보다 우리 심리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아로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로마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기분을 좀 상승시킨다든지, 다이어트라든지, 여성 호르몬 분비를 증진시킨다든지, 불면증이 있다든지, 불안증이 있다든지, 이런 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아로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그레이프 프루트는 식욕 억제 향수를 만들 때 들어가는 아로마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아로마 오일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곤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곤약, 요즘에 이렇게 곤약 주스 같은 거, 이런 거, 저도 이제 요거 제가 전에 사서 먹었던 거를 여기 찍어서 올려놓은 건데,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곤약 주스 파는 거 많거든요. 칼로리가 거의 0에서 10 정도, 10을 넘지 않고 칼로리가 굉장히 저칼로리예요. 근데 이게 먹으면 굉장히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곤약인데요. 곤약은 성분이 거의 수분이에요, 수분. 이게 약간 묵 같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젤리 같기도 하고 묵 같은 성분인데, 이게 대부분 다 수분이 거의 70에서 80% 정도 수분이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11에서 14%. 그러니까 거의 칼로리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주성분은 글루코만난이라는 성분인데, 이 글루코만난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거의 소화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식이섬유처럼 우리 몸의 대장을 한 바퀴 돌고 그냥 나오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대장을 청소하는 역할만 해주는 거지 얘는 소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겠죠. 소화는 안 되고 대장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대장의 볼륨을 커지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너무 소식하면 변비에 걸려요. 왜냐면 우리가 대장에는 음식량이 일정량 정도 많이 들어와서 볼륨이 있어야지가 이게 음식물을 밀어낼 수가 있는데, 너무 소식을 한다든지 식이섬유를 너무 적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물 섭취가 너무 적다든지 그러면 변비에 걸릴 수도 있고, 변비에 걸리면 여러분들 그 변이 대장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독성 성분이 다시 재흡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빨리 배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한테도 곤약이 좋고요. 특히 또 육식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 고기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고기가 단백질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대장에 많이 정체해 있으면서 그게 독소를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 그다음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또 누가 좋냐면 식이섬유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당뇨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식이섬유나 이런 식이섬유들이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이런 분들 좋고요. 또 임신부들,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궁이 그 위장관을 누르기 때문에 변비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재, 변비약을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천연식품을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곤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극도로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식품인데, 제가 마트에 가보니까 이렇게 칼로리, 이렇게 주스 같은 걸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시마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다시마 같은 경우는 집에서 여러분들 음식으로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다시마는 이렇게 보면 끈적끈적하잖아요. 다시마가 여기 알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약간 끈적끈적하게 점질물이라고 하거든요. 점액 같은 물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업용 풀로도 활용이 되고 식품 첨가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마는 강력한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칼리 식품하고 산성 식품이 있는데, 이 산성식품을 여러분 고기, 육류를 많이 먹으면 우리 체액이 산성 쪽으로 가고요. 여러분이 식품,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약간 알칼리성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강력한 알칼리성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칼슘의 함량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멸치 같은 것도 칼슘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멸치보다 다시마가 칼슘의 함량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칼슘과 인을 봤을 때 사실 칼슘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 멸치 같은 건 인의 함량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곡류나 육류도 인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마를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마의 주 성분이 요오드예요. 요오드가 여러분들 아마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로 쓰인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갑상선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엔진을 태우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열이 나거나 체온을 유지하거나 우리가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서 호르몬이 분비량이 떨어지는 분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그러면 갑자기 살이 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적어지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엔진을 많이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먹은 것만큼 더 많이 바깥으로 열량을 배출하지 못하고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살이 찌는 이유가 이제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요오드 성분이 많은 다시마나 미역 같은 거, 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갑상선 약을 좀 드셔야 됩니다. 이게 혈액 검사하셔서 너무 심하다 그러면 약을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도 알칼성 무기질, 여러분들이 뭐 무기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연, 셀레늄, 뭐 여러 가지 철, 뭐 이런 것들이 무기질이 많아가지고 고혈압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이 다시마 속에는 아미노산인 라이신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이게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 끈적끈적한 물질, 그러니까 이게 섬유질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것들은 우리 몸에서 디톡스라든지 변비라든지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인 건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곰포라고 불러요. 곰포인데 동의보감을 보면 담을 없애고 소변을 잘 보내고 혈액순환의 장애를 개선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비만 습이나 담이 쌓여가지고 이게 몸이 붓고 그 다음에 체지방이 정체되고 이래가지고 비만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약 다이어트 같은 약을 보면 담이나 습을 제거하는, 담이나 습을 말리는 이 약초들을 모아가지고 보통 한약 다이어트 약재를 많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시마도 담을 없애고 소변을 잘 보내니까 아무래도 몸에 붓기가 잘 빠지겠죠.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초경소론에 보면 뭉친 것을 풀어준다. 그리고 응어린 것을 헤쳐주고 체내에 형성된 열기운을 다스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 요오드 성분이 많은 식품이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독식품이에요. 해독. 여기 아까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특히 끈적끈적한 알긴산이 이
섬유질 성분으로 우리가 몸에서 디톡스, 청소를 하는 효과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디톡스뿐만 아니라 체내 중금속 같은 거, 여러분들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음식물을 통해서 중금속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류 같은 거, 뭐 참치 같은 거, 이 생선의 먹이사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선에 쌓인 중금속을 자기도 모르게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생선이 큰 생선일수록 그 생선에 쌓인 중금속을 그대로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참치예요. 그래서 참치가 좀 맛도 있고 저도 참치회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큰 생선들은 그 안에 중금속이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외국 같은 데에서는 임산부들한테 참치 같은 걸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중금속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다시마가 체내에 쌓인 중금속도 없애고요. 농약이라든지 발암물질, 그다음에 숙변, 장내 유해가스, 그다음에 특히 또 중요한 게 방사선 물질. 여러분들 그 일본이 방사능으로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주로 많이 먹는 게 뭐냐면 톳이요. 톳 아시죠? 톳. 다시마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생긴 모양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방사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톳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물론 다시마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저희 국내에서 완도나 그쪽에서 나오는 톳을 대량으로 다 수입해가지고 자기네 그 학생들 급식에 항상 톳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옛날에요. 그래서 방사선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한 사람들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그다음 노폐물을 흡착시켜서 체외로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노폐물이 이제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노폐물이 대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변비를 치료하기 때문에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만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있는 지방이나 염분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나 염분을 배출하면 아무래도 고지혈증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염분을 배출하면 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무기질의 보공, 80가지 정도의 무기질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요오드나 칼슘, 칼륨이 있는데요. 제가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칼슘이 멸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멸치. 그리고 비타민 A가 토마토의 2.5배, 비타민 C가 1.5배, 비타민 B도 함유되어 있고요. 다시마는 우유보다 14배 정도, 여러분들이 마시는 우유보다 14배 정도 칼슘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라든지 또 특히 뭐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 뭐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요오드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야지 신진대사가 여러분들이 원활하고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오드 같은 거, 뭐 톳이라든지 김이라든지 이런 해조류를 매일매일 좀 드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속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는데,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을 도와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피 속에 있는 혈구, 적혈구, 백혈구 있고, 혈색소 있고, 혈중 단백질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 그 피부 관리실에 가면 해초팩 같은 걸 해줘요. 그러니까 천연 재료를 해초팩 같은 거 하는데, 그때 여기 다시마 가루를 분쇄해가지고 해초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기미나 탄력에도 좋고 얼굴에 각질 제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칼슘의 보고다. 멸치나 우유보다 다시마가 그 칼슘이 더 많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유보다 14배 정도 칼슘이 더 풍부하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좋고, 또 갑상선, 아까 제가 말씀 기능 항진증도 있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이런 분들은 다시마 드시면 안 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 정상인들은 이 해산물을, 해조류 같은 것들 많이 드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차로 끓여 드시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500cc에다가 다시마 100g을 끓이면 이게 약간 좀 점액질이 녹아 나오면서 약간 끈적끈적한 스프나 차처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공복에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만복감이 차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클로렐라입니다. 클로렐라. 여러분들 아마 클로렐라는 그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걸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바다에 나는 플랑크톤인데요. 되게 예쁘죠. 이렇게 담수에 자생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고, 이 플랑크톤이기 때문에 강알칼리성 식품이고요. 이 엽록소가 일반 채소보다 10배 정도 많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저는 예전에 공부하면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다 한번 먹어보거든요. 사서 저희 집에 진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게 어떻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저는 거의 뭐 기구도 그렇고 아니면 의료 기구도 그렇고 뭐 침도 그렇고 아로마도 그렇고 식품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요거 이렇게 가루로 되고 요즘 캡슐로 나온 것도 있고 정제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시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먹다가 말았는데 지금 집에 있긴 한데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엽록소가 일반 채소보다 10배 많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산도, 체액의 산도는 7.2에서 7.3 정도 약 알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이라든지 체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 알칼리를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강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드시면 우리 체액을 약 알칼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얘는 구성 성분이 아까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거의 단백질이 58%가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 외에도 탄수화물, 비타민 B, 비타민 C, E, 아미노산, 그다음에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완전식품이기 때문에 예전에 아폴로 우주사들이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경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뼈 생성이나 골 촉진, 골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진대사가 왕성해지면 이건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거든요. 그리고 세포 활동을 정상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세포를 그러니까 세포는 항상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에 자극을 받아서 손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활성산소에 자극을 받아서 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변성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암세포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면역세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진 면역력이 그런 것들을 다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방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세포를 정상화시키고요. 또 이것도 아까 다시마처럼 중금속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스피루리나예요. 이것도 아까 클로레랑 좀 비슷한데요. 이 스피루리나는 염분이 적고 알칼리성을 띠는 조류인데요. 조류. 그리고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옛날 나사에서 우주사 비행사들이 식단에 이 식품을 첨가해서 먹었거나 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꼭 챙겨 먹는 보조제라고 합니다.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단백질의 원천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는 여러분들 엽록소처럼 생겼는데 단백질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나오네요. 5%에서 70%가 단백질이고요. 엽록소도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엽록소 이렇게 우리 푸릇푸릇한 식품들 있잖아요. 아까 해조류 같은 거, 해초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해독 효과가 뛰어납니다. 해독 효과가 뛰어나고 비타민 B, C, D, E도 풍부하고요. 그 밖에 또 여러분들이 영양제로 드시는 것도 있잖아요. 무기질, 칼륨이라든지 셀레늄, 구리, 망간, 마그네슘, 인, 아연 같은 이런 다양한 무기질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종합 비타민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식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렇게 요즘 뭐 가루로 나온 것도 있고 캡슐로 나온 것도 있고 정제로 나온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가셔도 있고 백화점에도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당한 거 구입하셔서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효소도 함유되어 있고요. 엽록소, 카로티노이드, 피코시아닌 이런 우리 항산화 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많다는 건 여러분들 노화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항암 효과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7%는 필수 지방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식품이라는 거죠. 클로렐라 스피루리나는 거의 완전 식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면서 지방 연소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또 먹었을 때는 굉장히 이게 섬유질이기 때문에 포만감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뭐 가루로 타 먹어도 되고 캡슐로 나와서 드셔도 되고요. 또 건강한 박테리아, 우리 장에 가서 유산균, 좋은 균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디톡스를 할 때 꼭 드셔야 되는 게 프로바이오티스. 우리 장에 좋은 유산균들을 성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먹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유산균들을 성장시키고 장을 디톡스 시켜주고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면역력을 높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관절통을 개선하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도 예방합니다. 아까 제가 칼슘 성분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분 보충제를 따로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빈혈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 주성분이 아까 무기질이나 단백질 같은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빈혈에도 도움이 되고 정화, 디톡스 효과도 좋고 또 체내에 쌓이는 여러 가지 특히 지방 같은 거나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리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소화에도 좋고요. 또 면역력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스피루리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아까 활성산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러분들 호흡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공기 산소를 들이마시면 일정량 한 10% 정도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생성을 해요. 근데 이 활성산소는 좋은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포나 DNA나 조직을 손상시키는 물질이고 또 뇌로 가서는 여러분 치매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세포가 변성이 되면 나중에 그 세포가 손상이 돼서 변성이 되면 나중에 이게 암세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통 항산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 손상이 되는 걸 예방해준다. 신장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먹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먹기 전 이게 공복에 먹는 것들이 좋아요. 근데 공복에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종합 비타민 같은 거 공복에 드시면 속이 굉장히 울렁울렁하고 막 이렇게 뭐죠? 미식미식거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체중 감량을 원하신다면 식사 30분 전에 물하고 스피루나를 먹으면 좀 포만감이 생기고요. 또 디톡스 효과도 있겠죠. 식사 전에 여러분들 먹으면 포만감이나 그 섬유질이 디톡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아까 단백질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거 많이 먹으면 이것도 살이 찔 수 있겠죠. 그래서 살을 찌우고 싶다면 식사 후에 디저트와 함께 스피루라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좀 전에도 운동을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할 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잘 먹어야 돼. 그래서 막 단백질 같은 거 우리가 샐러드에 보면 뭐 닭가슴살 샐러드래 가지고 닭가슴살을 그 단백질이 너무 많은 양을 먹거나 또 그거 먹고 또 뭐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운동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단백질 섭취하겠다고 너무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요 살이 오히려 역으로 찌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고 살이 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드셔야 되고요. 원래 단백질 양은 자기 몸무게의 1kg당 1g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몸무게가 50kg면 50g 정도의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에 드시면 되거든요. 50g이라면 여러분들 계란 한 개 정도가 50g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고기 드시면 스테이크 같은 거 요즘에 이렇게 스테이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안심 스테이크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랗게 이게 한 1인분으로 포장된 것들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조그만 게 요만한 게 그게 몇 g이냐면 150g이거든요. 150g? 그러면 150g이면 여러분들 몸무게가 보통은 다들 뭐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하실 거 아니에요. 60을 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여성분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150g을 먹으면 그거 거의 3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거죠. 실제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기 몸무게 1kg당 1g 정도. 그러니까는 한 5, 60 정도? 많아도 80을 넘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스테이크 그거 아까 150g 조그만 거 한 조각이 아니라 반 조각을 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뭐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그러면 닭가슴살 고고 제가 봐서는 한 80g? 100g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뭐 단백질 뭐 보충제 같은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거 드시게 되면 단백질을 너무 가량으로 섭취하는 거라서 몸이 오히려 불거나 몸이 등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드시라고요. 자, 그리고 어떤 질환을 치료하고 싶다면 어떤 음식들을 먹기 전에 30분, 음식 먹기 전에 30분은 공복 상태에서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영양 보충제로 뭐 과일이나 녹색 잎채소나 이런 것들을 같이 스무디로 만들어서 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스무디 갈 때 여러분들 이걸 가루를 같이 넣어가지고 갈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복용량. 복용량은요, 보통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인데, 한 번 먹을 때 500에서 1g이에요. 여러분들 1g 정도면 여러분들 그 커피 티스푼 작은 스푼 있죠. 여러분 밥 숟가락 말고요. 조금 커피 타는 티스푼. 옛날에 이렇게 커피 타는 조그만 스푼 있어요. 그게 한 스푼이 1g 정도예요. 그게 1g이니까 한 번 드실 때 반에서 한 1티스푼 정도. 이 정도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죠.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서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 좋겠죠. 그리고 이게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뇨작용도 있고 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비에 좋고 디톡스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용량을 줄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 드실 때는 항상 섬유질이 들어가는 걸 많이 드실 때는
그만큼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최소한 하루에 6에서 8잔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1.5리터? 우리가 보통 정상인이 1리터 정도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2리터 정도는 물의 양을 좀 충분히 늘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호박입니다. 호박은 그 비장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 강의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비장, 위장에도 좋은 음식이고 또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늙은 호박 말고요. 마트에 가면 이렇게 단호박 있잖아요. 쬐끄만 거 파란색 단호박 그거로 하셔도 돼요. 늙은 호박은 사실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단호박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 호박의 노란색 이게 카로티노이드인데요. 얘는 우리가 식물이 가진 그 천연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에는 좋은 항산화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빨간 피망이라든지 뭐 고구마에 있는 노란색이라든지 은행잎이라든지 이런 호박에 있는 당근 이런 천연식품에 가진 색소가 항산화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호박은 베타카로틴이 되는데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A의 전 단계의 물질이 베타카로틴이에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을 많이 먹게 되면 뭐가 좋냐면 비타민 A는 어디에 좋냐면 여러분들 시력, 눈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눈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항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암세포의 변화를 막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인데요. 제가 가끔 단호박을 어제도 제가 제가 어제 그저께 단호박 스프를 만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게 단호박 스프가 가장 베스트셀러의 그 식단이거든요. 크림 단호박 스프 있는데 이게 이 열량이 쌀의 10%밖에 안 된대요. 10%밖에 안 되고 특히 노폐물 배출과 이뇨작용이 있고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방 축적도 많아가지고 붓기도 빼주는데 좋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여성분들이 아기 낳고 나서 먹었던 게 이 호박즙이잖아요. 호박을 많이 드셨잖아요. 이게 이제 빨리 붓기 빠지고 노폐물도 빨리 빠지라고 그리고 뭐 붓기나 지방 같은 걸 빨리 빼주려고 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호박즙을 많이 드셨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병원에서도 이렇게 큰 수술하고 나면 몸이 이렇게 뭐랄까요? 수분이 여기저기 다 정체돼가지고 몸이 많이 부어요. 그래서 이 호박즙을 드시라고 이렇게 호박즙을 샘플로 주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좀 자주 붓는다. 나는 그리고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그렇게 뭐 갈아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호박즙으로 사서 드셔도 되고 적당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을 때 늙은 호박이 없으시면 그냥 단호박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E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 E는 여러분들 그 토코페롤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가 주름 예방에 눈 아이크림 재료가 이 토코페롤 비타민 E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노화 방지, 주름 예방이 좋거든요. 노화 방지와 카로틴 성분이 충분히 많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산모의 붓기를 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수술 후 환자의 붓기를 빼는데도 이 호박즙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위 점막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들은 굉장히 좋고요. 비타민 A와 비타민 B, C가 풍부합니다. 또 이 불면증에 좋아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티에이징 이너뷰티 설명할 때 꼭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제가 수면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잠을 주무셔야지 우리 피부가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도 분비되고 세로토닌이나 그다음에 멜라토닌 같은 이렇게 항산화 작용이 강한 물질들이 우리가 잠을 잘 때 다 분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생이 되면서 젊어지는 거예요. 잠을 잘 때. 그리고 우리가 면역 세포도 많아지고. 근데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면은 이게 우리 재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이거 치매로 가기 쉽거든요.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불면증하고 치매 발병률하고 연관관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B12가 많기 때문에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권하는 게 뭐냐면 대추차 드시라고요. 대추차 따뜻하게 대추차를 드시면 불면증이 높고요. 또 아로마 중에 라벤더 오일이라고 있어요. 이게 약간 사람을 이렇게 좀 이완시켜주고 잠이 오게 해주고 그러니까 불안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시면 그 아로마 오일을 여러 가지 아로마들을 성분들을 섞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힘드시면 그냥 라벤더 오일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베개 있잖아요. 베개스에다가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주무시면 뭐
이렇게 고개를 대면 아로마 향기가 계속 코로 향기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 느껴지면 이게 바로 뇌로 가서 여러분들이 뇌하수체나 뇌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연이랑 셀레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남자들의 정자가 생성이 될 때 필요한 성분이 아연과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연이 많은 굴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거 셀레늄 이런 것들이 남자들한테 좋다고 하는 게 이런 아연 셀레늄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이게 정자 생산성이 좋아지고 활동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호박씨에 들어있는 기름이 스테롤이라는 성분인데 전립선을 튼튼하게 하고 전립선 비대증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나이가 다 젊으셔서 뭐 전립선 비대증 같은 거를 걱정을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나이를 드시면 이제 노년 60세 이상 되면은 이 전립선이 커지고 비대라는 건 붓는다는 거잖아요. 커지면서 요도를 막았거나 요도를 자꾸 압박을 하기 때문에 소변을 잘 못 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소변이 방울방울 나오면서 소변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노년돼서.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심하면 수술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수술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전립선 건강을 그런 식품으로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또 비만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해서 살을 빼셔야 됩니다. 비만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검은콩, 7번째 검은콩인데요. 이 콩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콩은 여성들한테도 좋고 옛날에 보면 그 왕들이 정력제로도 검은콩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콩이 너무 흔하고 저게 뭐가 정력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검은콩에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본초 방목에 보면 흑두는 신장을 다스리고 부종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활발히 하고 모든 약에 독을 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그 음양오행 식이요법을 할 때도 제가 이 블랙푸드에 대한 설명을 드린데 이 검은콩은 블랙푸드잖아요. 색깔이 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양오행 중에서 모카토금수가 있는데 이 모카토금수와 색과 장기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신장은 블랙색, 블랙푸드 음식을 먹으면 이게 신장으로 가서 신장의 기능을 보충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한의학에서 신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정력, 에너지, 엑기스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창고를 우리가 신장이라고 해요. 이게 그런 좋은 물질들 우리 몸에 여러분들 정력 그러면 이게 그냥 생각이 딱 뭐 이렇게 성적인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본 에너지라든지 이 사람이 가진 엑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창고가 신장이에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젊음을 유지하시려면 여러분들 블랙푸드를 많이 드셔야지 그 블랙푸드는 먹었을 때 신장으로 가서 신장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검은콩이라든지 검은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신장이 좋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복분자 이런 것들이 다 신장이 좋은 식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좋고요. 또 특히 신장은 또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고 색깔이 검지 않고 이런 것들을 머리카락의 건강을 보고서 신장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머릿결도 좋고 색깔도 아주 검고 그다음 머릿결도 이렇게 윤기가 나고 두껍고 이렇거든요. 근데 검은콩 같은 걸 드시면 머리의 영양분, 머리가 굉장히 윤기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장이 건강해지면 여러분들이 젊음을 유지하는 장기고 젊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음식 많이 드시고요. 또 검은콩은 음을 보한다. 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음 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에너지, 활동력,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움직일 때 에너지틱하게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양으로 봐요. 한의학에서는. 자, 음은요. 우리 몸의 진액이라든지 엑기스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내척수액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걸로 저장하는 것들을 음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에너지도 아니
모든 호르몬도 떨어지죠. 그다음에 혈액도 떨어지죠. 몸속 진액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 먹으면 주름도 생기죠.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뭐 갱년기 증상도 오죠. 노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머리도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흰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음이 부족한 거예요. 음과 혈이 부족한 거거든요.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음을 보충해 준다는 얘기예요. 음을 보충해 준다는 건 여러분들이 몸이 윤기나게 진액을 보충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장 기능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또 이게 부종을 없애는 역할을 해요. 부종.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자주 붓는 사람들 이거 검은 콩 물 같은 거 드시면 부종을 내리고요. 자, 풍은 우리가 그 한의학에서 풍이라는 건 뇌졸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뇌졸중이 풍을 제거하고 또 해독이라는 건요. 우리가 옛날에는 약이 지금은 약이 굉장히 많았지만 옛날에는 뭐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을 갈아 먹으면 여러분 배탈설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음식을 먹고 하여튼 식중독 이런 독을 풀어주는데 이 검은 콩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식중독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가 좀 음식을 잘못 먹고 배탈이 났다든지 이럴 때 검은 콩을 드시면 그게 해독제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콩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서리태, 서목태, 진우니콩, 약콩 이렇게 해서 다 지칭을 하는데요. 한방에서는 주로 이렇게 약콩이라고 작은 콩, 검은 콩 중에도요 보면 알이 큰 거 말고 되게 작은 콩이 있어요. 진우니콩이라고도 하고 약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다가 이제 콩밥 같은 거 해서 드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신장 기능을 보호해주므로 정력을 강화시키고 젊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옛날에 조선 왕이 항상 자양강장제로 이 검은콩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 신장하고 관련된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신장하고 관련된 이 감각은요, 청력이에요, 청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화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노화되면 어때요? 청력이 감소가 되면서 소리를 잘 못 듣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경우에도 너무 과하게 일을 너무 심하게 했거나 아니면 수험생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공부를 했거나 이럴 때 갑자기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그 몸에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정력을 너무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이런 허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막 갑자기 내가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이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이 허리 통증이 있다든지 무릎이 시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뭔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구나 최근에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했다든지 내가 뭔가 너무 소모적인 일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장에 보충이 되는 좀 약을이나 아니면 식품을 좀 먹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신장하고 연관되는 감각은 청력이고요. 그 다음에 요통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신장은 허리 척추나 뼈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뼈. 여러분들이 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장이 좋은 음식들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력이 떨어지거나 귀에 어떤 증상이 자꾸 생기거나 이러면 신장의 기능이 허하다고 생각하시고 신장을 보충해주는 식품들을 좀 드시면 좋겠죠. 이게 약재가 돼도 되고 많은 식품으로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갱년기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 검은콩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있어요. 이것도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 골다공증,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되고 또 이 콩에는 우리가 식물성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인데 식물에 있는 성분인데 우리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하고 효과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그냥 절벽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갱년기가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데 여성들은 이렇게 절벽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때 호르몬 요법 대신 여러분들이 식품으로 먹어서 보충을 하는 거죠. 뭐 골다공증, 안면 홍조, 얼굴이 막 빨개진다든지 갑자기 열이 확 오른다든지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뭐 탈감 생긴다든지 폐경 증상이 온다든지 뭐 이런 증상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검은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방에서는 검은콩하고 자아거를 섞게 섞어서 환으로 만들어서 약으로 쓰기도 했고요. 이 자아거는 태반이 동결 건조한 건데 사실 옛날에는 이런 것도 이제 약으로 썼는데 요즘은 사실 이 태반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약으로 만들어 쓰진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냉증, 생리통, 생리불순, 그다음에 혈이 부족한 뭐 빈혈이 있다든지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피로감, 생리불순 이런 데 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귀, 청궁, 단삼하고 검은콩을 섞어서 보혈 약재, 보혈이라는 건 우리 피를 만들어주는 약재를 보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썼습니다. 시간이 아니구나. 아직 제가 시간을 막 초과한 줄 알고 지금. 자, 그 다음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데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고 지방을 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에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은콩 가루를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걸 팩을 해서 피부에 바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천연 토코페롤 비타민 E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탄력, 기미, 주근깨도 예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팩 재료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 기운이 허약해서 성욕이 없는 여성이라든지 신장 기운이 허약해서 남성의 정자활동성과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까 제가 젊음의 장기라고 했잖아요. 신장이. 또 신장이 젊음의 장기면서 또 그 성 에너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장기가 신장이에요. 그래서 왜 정력제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정력제를 먹니 안 먹니 막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런 성분들 많이 얘기하는 게 신장 기운을 보충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이 젊음의 장기이면서 어떤 성적 에너지라든지 비뇨생식기, 요통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장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아무래도 여성이나 남성들한테 성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복분자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먹는 게 그런 이유에서 그렇죠? 복분자, 뭐 녹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신장으로 들어가서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단백질 중에 이제 이 콩이 단백질이잖아요. 거기 제니스틴, 사포닌, 안토시아닌 이런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항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 해독 작용이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종을 제거한다. 그다음에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우리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의 다이어트 목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동맥경화, 그다음에 고지혈증, 고혈압 있으신 분들 드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DHA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두뇌 개발이나 두뇌 활동이나 두뇌 영양제로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검은콩에 식이섬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제거,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좋고요. 또 혈중 인슐린을 낮추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걸 억제해주기 때문에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먹으면 좋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검은콩을요 기름 없이 볶아요. 볶아가지고 이거를 차처럼 끓여서 드시는 거죠. 차처럼 끓여서 드시면 아까 검은콩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그냥 이렇게 드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좋고 그러면 이렇게 드시면 독성이나 노폐물 제거나 부종 제거, 변비, 다이어트 효과 있고요. 또 아까 제가 팩으로 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콩가루하고 요구르트하고 꿀을 섞어서 하시면 아까 제가 어제인가 또 꿀을 설명을 드렸는데 꿀이 굉장히 보습 효과가 좋다고 했잖아요. 기미, 미백 효과도 좋고 탄력 효과도 좋은데 콩가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팩을 하시면 천연팩을 하시면 기미, 보습, 주근깨, 탄력,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식중독이 있거나 약물 중독, 약을 잘못 먹어서 중독이 있거나 그때는 감초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검은콩하고 감초를 1대1 비율로 차를 끓여가지고 이걸 드시는 해독작용이 있거든요. 원래 감초도 해독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여기 피부 팩 같은 거 할 때 저는 이제 감초가루도 많이 넣거든요. 감초는 어디에 좋냐면 여러분들 화장을 항상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보면 화장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노폐물 같은 거 우리가 세안을 매일 하지만 이 피부 밑에 이게 노폐물 화장품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남아서 이 색이 얼굴색이 칙칙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해독하는 효과가 있어요. 감초도 해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팩 할 때 감초가루도 넣어서 같이 하시면 해독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 식중독일 때는 서리태하고 감초 1대1 비율로 끓여가지고 이걸 드시면 아무래도 약물 중독, 식중독에 도움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여성들은 이렇게 멋내기 염색 같은 거 하시잖아요. 염색을 하면 아무리 염색을 잘해도 여기 두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염색약이 피부로 흡수가 되거든요. 우리가 두피도 피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영양제 같은 거 얼굴이나 이렇게 바르면 이게 다 흡수되듯이 여러분들이 그 염색약을 하게 되면 염색약이 피부 두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염색한 날은 저는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이게 약간 심하게 두통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일부러 검은콩 가루나
아니면 검은콩이 없으면 집에 검은콩 두유라도 먹습니다. 두유. 왜냐면 요거 약물 중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염색약이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독한 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검은콩을 먹거든요. 머리 염색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은콩을 드셔보시고 검은콩이 없다. 그럼 검은콩 두유라도 사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이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이염이나 청력자는 이게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검은콩을 다양한 방법으로 먹으면 좋겠죠. 여기는 이제 뭐 삶아가지고 약간 살짝 간을 해서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가루로 먹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밥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뭐 아니면 삶아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요즘에 여름에는 이렇게 검은 콩국수 있잖아요. 맛있더라고요. 검은 콩국수 이런 것도 좀 드시면 신장을 보충하는데 좋은 보양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검은 콩국수가 굉장히 그냥 서민들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성분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날도 더워지니까 검은 콩국수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8번째 버섯입니다. 이제 버섯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볼게요. 이 버섯도 역시 블랙푸드예요. 블랙푸드라서 신장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면서 또 항암제죠. 이 버섯에는 굉장히 좋은 항암제들이 많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섯을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예전에 네로 황제 아시죠? 로마의 그 폭군인 네로 황제는 버섯을 가져오면 황금하고 바꿔줬대요. 그만큼 자기 버섯을 굉장히 즐겨 먹었다고 하고요. 그다음 나폴레옹은 아시죠? 하루 4시간밖에 안 잤다고 유명하잖아요. 4시간밖에 잠을 안 자고 또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이때 나폴레옹도 자기의 그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틱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버섯을 많이 즐겨 먹었다고 하고요. 진시황제도 버섯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버섯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아가리쿠스 버섯이고요. 이거 영지버섯이고 이거 상황버섯이고요. 이건 표고버섯. 이거 송이버섯 아시죠? 이거 되게 비싼 송이버섯. 요거는 우리 잡채에 들어가는 모기버섯. 요거는 버섯, 바위에 자생하는 서기버섯입니다. 서기버섯. 이렇게 버섯 종류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다 약으로 쓰는 버섯이에요. 특히 항암제로. 특히 요거 아가리쿠스 버섯, 요거 상황버섯. 그다음에 아가리쿠스 버섯, 영지버섯 요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항암제로 많이 쓰는 버섯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버섯은 눈을 밝게 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천식을 다스리고 근골, 그리고 근골이라는 건 뼈와 근육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보면 기운을 돋우고, 기운을 돋운다는 뭐예요? 에너지를 넘치게 해준다는 거죠. 기운이 나게 해준다. 식욕을 증진시키고 위장 기능을 튼튼히 해주고 시력이 좋게 해주고 안색을 밝게 해준다. 버섯은 또 특히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저칼로리거든요. 칼로리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에 고비타민, 알칼리성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 환자도 좋고요. 또 요즘에 우리 코로나 돌 때 항바이러스 효과 있고 항암 효과, 면역력 증진, 노화 예방,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을 띠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이것도 블랙푸드라고 했죠. 검은색을 띠는 블랙푸드인데 잠깐만 저 옷 좀 입고요. 옷을 아까 동동 손을 하면 커피 한 잔을 좀 잠깐 마시고 자, 검은색을 띠는 음식이 블랙푸드라고 했는데 이 버섯도 마찬가지로 표고, 모기, 설기버섯은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스태미너, 정력이 좋아지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밖에 상황버섯, 송이버섯, 아가리쿠스 버섯, 영지버섯은 여러분들 아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버섯에 들어있는 어떤 뭐라 그러죠? 기능성 물질을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데 이 버섯에 있는 베타글루칸이 이 항암 효과가 있어요.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의학이 좀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 버섯에서 이 베타글루칸을 추출해가지고 항암제나 항암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식품으로 드셔도 되고 그냥 버섯을 천연식품으로 우리가 맨날 식당에 우리 식사에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같은 경우도 우리 자주 먹고 있잖아요. 표고버섯은 기를 도와주고 허기를 막아주고 피를 잘 통하게 해주고 풍을 고치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중풍이라고 하는데 중풍이라는 거는 뇌혈관에 이렇게 혈전이 뇌혈관에 가서 막히면 그게 뇌경색이고요. 그다음에 막혀서
혈관이 터지면 그게 뇌졸중이에요. 굉장히 심각하죠.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어야 되고 되게 심각한데 그런 풍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장, 십이장 개양, 신경통, 정력 증강, 시력 감퇴, 미용에 좋고요. 그 다음에 냉증과 불면증, 특히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죠. 아로마도 설명드렸고 또 이것도 버섯도 불면증에 좋고요. 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변비나 강장제,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은요 대부분 어디에 좋냐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요. 그다음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이런 데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 여기 나오네요. 항암 효과, 혈압 강화,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버섯을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8번째는 핑거루트예요. 핑거루트.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제가 TV에서인가 어디서 그때 핑거루트를 설명하는 걸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손가락처럼 생겼다고 해서 핑거루트라고 하거든요. 핑거, 우리가 핑거가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 모양처럼 생겨서 핑거루트인데 얘는 원래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저쪽 생강가의 식물로서 손가락 모양이고 인도네시아나 태국, 미얀마 같은 이런 나라에서 향신료로 쓰고 있습니다. 향신료로 쓰고 있고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이거 핑거루트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공부하고 책을 찾아보면서 알겠지 저도 이거는 먹어보지 않아서 어떤 맛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유효 성분은 항균 효과, 이제 균을 제거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고요. 항산화, 항비만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판드라틴 A라는 게 있는데요. AMPK를 활성화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에너지 그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 생화 과정 중에 에너지 사이클이거든요. 그 에너지 사이클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지방을 산화시키고 그다음에 이 지방의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항비만의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과 근육에 작용해서 우리가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제거해주는 거, 억제해주는 거예요. 억제해주고 여기 나오는 비정상적인 부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몸에 살이 찐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이 몸에만 찌는 게 아니죠. 지방간, 간에도 막 지방이 붙고 이런 것들,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핑거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식약처에서 이게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를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얘는 2등급이라고 합니다. 2등급. 1등급은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그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1등급은 도움을 주는 거, 2등급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3등급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인체 실험, 어떤 우리가 이런 걸 인정을 받으려면 다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를 보고 등급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식약처에서. 근데 이 실험 자체가 미흡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1등급이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즘 다이어트 식품 중에 가르시니아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1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핑거루트는 2등급.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봐서 핑거루트를 찾았는데 핑거루트보다는 가르시니아가 좀 더 그 다이어트에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예전에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우리가 그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게 다이어트 식품도 약간 유행이 있어요. 여러분 홈쇼핑 채널을 보면 저는 이제 홈쇼핑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홈쇼핑 가끔 자주 보거든요. 어떤 것들이 요즘 제품화돼서 나오고 있는지. 이게 약간 작년에는 한참 콜라겐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콜라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유행이 있다는 거. 근데 하여튼 핑거루트는 2등급이라는 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한참 작년에 시서스가 유행했어요. 그 제가 어떤 여성분들이 시서스를 먹는다는 얘기를, 제가 그 토요일 아침에 달리기 마라톤 그 무슨 동호회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갑자기 그만뒀는데, 토요일 아침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이렇게 한강에서 뛰는 그런 동호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 여성분들이 시서스를 먹는다는 얘기를 거기서 들었구나. 네, 시서스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서스가 뭐지? 그리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강한 가루, 그 카레가루처럼 생겼어요. 그 인도 원산지가 인도예요, 인도. 그래서 물이나 음료에 타먹는 가루 형태인데요. 이거는 제가 샀어요. 이게 어떤 맛인지 제가 이거 교육 때문에 저희가 다이어트 저한테 수업받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수업하면서 이거를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맛은 진짜 없어요. 맛은 정말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카레가루 같은 맛이에요. 진짜 맛은 진짜 없더라고요. 이걸 그냥 먹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뭘 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요구르트라든지 뭔가에 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맛은 되게 없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타 먹는데 공복 혈당이 높고 당뇨 증상이 있는 환자하고 고혈압 환자한테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서스는요, 또 어디에 좋냐면 지방간. 여러분들이 술만 많이 드시는 분만 지방간이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만한 사람들도 술 안 먹어도 비만한 사람들 지방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 간에 낀 지방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분해해주고, 그 다음에 혈당 지수를 낮춘다. 자, 혈당 지수를 낮춘다면 여러분들 당뇨 환자들한테 좋겠죠. 아무래도 당뇨 환자들한테 좋고요. 그다음 렙틴 호르몬은 식욕 억제 호르몬입니다. 식욕 억제 호르몬. 제가 다음에는 언제 한번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이 한 9가지 있거든요. 저희 다이어트 수업에도 요거 있는데 다음에 한번 수업을 할게요.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는, 식욕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게 한 4가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비만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한 5가지 있어요. 이런 수업을 제가 그 비만 수업에서 했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에 이제 렙틴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식욕을 줄여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 성분이 바로 여기 시서스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이소람렙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왜 그 아까 폴리페놀과 같은 그런 성분들이에요. 이게 시서스 가루 성분인데요. 세로토닌 풍부해서, 자, 세로토닌은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우리의 행복감을 느껴주고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로토닌 많아지게 하려면 낮에 햇빛을 쬐면, 이거는 세로토닌은 햇빛을 쬐면 많아지거든요. 물론 세로토닌이 많은 식품들도 있는데 여러분 햇볕만 쬐도 세로토닌 분비량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런데 햇빛을 많이 쬐면 이 세로토닌 때문에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역할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로토닌 풍부하면 잠을 잘 자거든요. 밤에 잠을 잘 자기 때문에 불면증에 도움이 되고 심신 안정. 왜냐하면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겠죠. 이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이 많이 있다. 근데 부작용으로는 이게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복통, 설사, 두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셔봤을 때 내가 몸에 좀 받는다 안 맞는다 보시 한번 먹으면 딱 알잖아요. 만약에 부작용이나 알러지가 있으시면 딱 한 번만 먹어도 느끼거든요, 본인이. 근데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럼 드시지 마시고 괜찮다 그러면 드시면 됩니다. 자, 하루 섭취량은요 500에서 1g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1g이 그 티스푼, 커피 스푼으로 한 스푼을 1g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 섭취량이 2분의 1에서 1스푼 정도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먹어봤는데 맛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실 때 얘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뭐 쉐이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요구르트 같은 데 좀 섞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마이크 켜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 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세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질문해 주세요. 자, 질문 없을까요? 제가 시간을 딱 맞췄네요. 1시간 딱 맞췄네요. 자, 그러면 저희 잠깐 또 질문을 해주세요. 저희가 그 영스랩에서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30강, 이것은 한 강의, 그 중에 한 강의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제 블로그거든요. 제 블로그. 네, 블로그인데 저희가 예전부터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업 영상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자료를 보면 이런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30강인데 1강이 뭐 일단 우리가 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비만도 대사증 기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체중 비만도 비만의 영향,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체성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바디 측정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 큰 인바디 있잖아요. 그 인바디 말고 휴대용으로 측정하는 인바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이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 기계가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조그만 보이시죠? 이게 휴대용 인바디 측정기예요. 여기 손가락을 대고 이게 이제 자기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서 핸드폰 여기를 측정을 하면 핸드폰 모니터상에 딱 나타나요, 인바디가. 그래서 저희가 수업할 때 항상 저희 다이어트 수업 받는 분들 저희는 이제 한 번씩 일주일에 만나서 한 번씩 수업을 했는데 요거 측정을 해서 항상 누가 기록을 누적 기록을 계속 제가 보거든요. 요걸 보고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그랬는데 요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식욕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 4가지. 그다음에 디톡스 증상, 그다음에 디톡스 다이어트 5가지, 커피 간장하는 법, 그다음에 우리 다이어트 경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열요법이나 아니면 몸의 경혈이나 림프나 바디를 자극하는 것들, 경혈자리에 대한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식품에 대한 열량. 여러분들 먹는 식품 열량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얼마만큼 먹고 있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열량 계산하는 거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운동 열량. 내가 운동을 만약에 뭐 30분을 걸었을 때 몇 칼로리가 되는지, 내가 계단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몇 칼로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면 좀 더 짧은 시간에 에너지 소모가 많은지 이런 것들도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동 수정 전략. 여러분들이 뭐 어떤 행동으로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뭐 니트 활동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 다이어트법 있어요. 신동이 수면 다이어트 있잖아요. 수면 다이어트법, 그다음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 오늘이 한 강의를 한 거예요. 하나를 한 거고요. 식품이 되는 거 2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방요법, 우리 약재, 한약재를 가지고 우리가 한방 다이어트 약 여러분들 비싸게 사서 드시잖아요. 한방 우리 한의원에 가면. 근데 제가 그거 다 약재 알려드리거든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약재로 한방차를 끓이는 방법, 그다음에 뜸요법도 알려드리고요. 부항요법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이열요법. 우리가 다이어트 이침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침이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돌기로 여기 귀에다 붙이면 그게 한 1주 정도 가요, 1주. 그래서 그게 뭐 다이어트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탈모라든지 뇌활성화 이렇게 같이 증상에 맞게 제가 붙여드리는 거. 그다음에 우리 아로마 테라피 식욕 억제 향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면 그냥 제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배송을 해드리거든요. 배송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혈액 오염에 대한 원인과 독소 증상, 그다음에 우리가 림프 디톡스하는 방법과 혈관 디톡스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혈관 디톡스 중에 부항요법, 그다음에 뜸요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풍요, 피부 마찰법, 레몬 수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영양제.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영양제,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성장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DHEA, 갑상선 호르몬, 멜라토닌, 장내 호르몬, 이렇게 30강입니다. 이렇게 30강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강의를 듣고 매일매일 제가 드리는 미션이 있어요. 한 주제에 대해서 미션이 있으면 그 미션을 매일매일 제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거거든요. 피드백을 드리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운동도 하고 뭐 밥 식사도 먹어서 찍어서 올리고, 운동한 것도 올리고, 그다음에 걸은 것도 올리고, 뭐 이렇게 걷는 거 오늘 몇 보고, 그다음에 이거 인바디 그 분석하는 것도 올리고, 뭐 이런 거 체중 재서 올리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해가지고 해서 실제로 많이 변화돼. 요거 인바디 측정한 거죠. 우리 아까 좀 전에 뭐 인바디 측정하는 거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액정에 나오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표시하고, 저희가 수업 받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먹은 거 매일 찍어서 올려요. 이렇게 뭘 먹었는지 올리면 저희가 칼로리 대충 계산하면서 피드백 주고, 자 복부둘레도 줍니다. 복부둘레도 재고, 체중 계속 재고요. 그다음에 뭐 걷고 체중 재고, 그리고 또 그래서 요 한 분이 체중이 처음에 65kg인가 63kg로 왔는데 지금 55kg까지 빠졌어요. 그럼 지금 조금 운동 들여서 한 56까지나 55kg까지 빠졌거든요. 그리고 체중이 계속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30강 듣고, 이제 요 강의는 한 강의당 제가 길게 안 찍었어요. 그래서 한 강의당 10분에서
20분을 넘지 않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강의씩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매일 미션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미션을 넣어드렸어요. 어떤 걸 하라고. 그리고 그거의 미션을 저희 카페에다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올리면 제가 여기다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업도 하고 여러분들이 미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임이 있을 때 여러분들 와서 모임 갖고 그런 과정도 있고요. 이건 동영상 강의고요. 이거는 이제 4주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저하고 1대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오셔가지고 저랑 수업하고 실습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우리가 그냥 현대의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배웠던 한의학적인 거, 그 다음에 대체의학, 현대의학 전부 다 총망라해서 아로마 테라피, 이열요법 뭐 전부 다 들어가서 이렇게 다이어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여성분이 여자 학생인데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63에서 65 정도로 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몸무게가 계속 빠져가지고 55대까지 빠졌어요. 55점 얼마까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 다이어트 이열요법 하는 거예요. 이열요법이고 요거는 이게 저기구나. 이게 안 되네. 이게 인바디 측정하는 건데 안 되네요. 동영상이. 인바디 측정하는 안 보여지네요. 제가 아마 그 블로그에 가면 아마 이 과정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블로그거든요. 이게 제 블로그 2월 24일 올린 블로그. 저희 카페에는 이렇게 수업이 안티에이징 수업이 있고 면역 자연 치유력 증진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로마 수업이 있고 두뇌 활성화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안 올라갔는데 그다음에 푸드 테라피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디톡스 다이어트 수업. 그다음에 일일 특강 이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영상 같은 것도 계속 만들어서 제가 콘텐츠를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정모했었어요. 정모. 전에 좀 코로나가 괜찮을 때 막 저기 되는 전에 저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정모를 해서 모임을 가져서 이제 그동안 다이어트 했던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서로 나누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수업은 이렇게 있고 저희 카페고 예. 그래서 제가 막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어요. 영상도 여기 보면 매력자본에 대한 영상, 뇌기능 영양제, 그다음에 뭐 두뇌 자극하는 방법, 디톡스 뭐 등등 이렇게 많이 올려드려서 하여간 저는 그 무료 강의도 첫째 주, 셋째 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유료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유료 강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을까요? 다들 너무 조용히 계셨고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있을까요? 박사님 여기 혹시 그 채팅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이요. 예, 채팅. 예. 유경님이 몸이 약 알카리성을 유지하려면 중간중간에 산성이나 알카리성의 신호를 눈치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먹는 식단을 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육류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그러면 내 혈액이 산성 쪽으로 가 있을 거고요. 내가 그냥 평상시에 과일, 야채를 균형적으로 많이 먹고 있다. 물론 육류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류를 먹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먹는데 고기만 먹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삼겹살을 먹을 때 상추랑 뭐 깻잎이랑 해서 야채를 같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알카리성으로 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이거는 정확하게 혈액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냥 내 짐작으로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알카리성. 요거는 약 알카리성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를 정확히 해야지만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뭐 pH 얼마라고 나타나는데요. 이게 여러분이 육류를 드시면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고기를 먹으면 그만큼의 과일이나 야채를 똑같이 먹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내가 육류 섭취만 너무 많으면 피가 산성화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육류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류를 먹을 때 과일, 야채나 쌈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먹는다. 그만큼의 양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 균형이 맞춰지겠죠. 네. 그리고 아까 앞에 잠깐만요. 수업을 늦게 들어오셔서 앞뒤를 못 보셨구나. 잠깐만요. 제가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그레이프 프루츠 과일 자몽이에요. 자몽은 이제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요.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100g당 36칼로리밖에 안 되고, 특히 그레이프 프루츠는 일단 아로마 오일도 있는데, 이게 그 자몽 안에 식욕 억제 효과는 성분이 있어요. 그 향기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 식욕 억제 아로마 향수를 만들 때도 이 그레이프 프루츠 아로마 오일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곤약이요. 우리가 곤약 수업을 했는데, 잠깐만요. 요거를. 곤약은 굉장히 칼로리가 적어요. 왜냐면 거의 80% 이상이 수분이 있고, 또 이 곤약의 주성분은 거의 소화가 되지 않고 그냥 우리 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을 청소하고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 제가 이게 즐겨 먹는, 최근에는 잘 안 먹는데 이렇게 보면 곤약 젤리 같은 거 5칼로리밖에 안 돼요. 이게 먹으면 굉장히 만복감이 느껴지는데 거의 5칼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것들도 사서 좀 보조적으로 식전에 드시면 아무래도 먹는 양이 줄겠죠.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마였던 거. 앞에 두 번째가 자몽하고 곤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또 질문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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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되셨으면 1번을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주제, 이런 쪽으로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무료 특강 때, 무료 특강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강의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로마 수업도 있고, 또 다이어트 수업도 있고, 또 푸드 테라피, 제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만들거나 자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공진단도 만들어서 저희가 납품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연금공단 이런 데 공진단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 푸드 테라피 같은 것도 제가 온라인 교육을 이미 거의 만들어 놓은 것들을 조금 앞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포스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드 테라피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간신, 비페신, 우리 오장육부에 좋은 약이 되는 식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네, 이게 불안, 우울,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식품이요. 네네네. 이런 것도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런 수업 됐어요. 불안, 우울, 스트레스에 좋은 명상 수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였더라? 호흡법, 이완요법 이런 약간 정신적인 우울감에 대한 수업 됐고요. 그다음 불안, 우울, 스트레스에는 가장 좋은 거는 식품보다는 아로마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아로마. 향기로 해서 아로마 오일이나 향술 같은 것들 만들어서 이거는 코로 향기를 맡으면 바로 뇌에 가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는 과정이 걸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가 바로 눈에 띄게 안 나타나는데 이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향기를 맡으면 바로 뇌로 가요. 바로 순식간에 뇌로 가서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불안감이 완화된다든지 그다음에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을 분비를 증진시킨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식욕 억제 효과도 우리가 아로마 향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작년에 코로나 좀 심해지기 전에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로마 안티에이징 수업 8주 과정 중에 보면 아로마로 만드는 수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실습하는 수업인데 다 실습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식욕 억제 향수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네요. 보이나 모르겠다 여러분들. 요 조말론 향수병에다 30ml 만들어가지고 제가 수업 중에 같이 만들어서 드렸는데 다들 너무 좋다고 그래서 올려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스토어에 올려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욕 억제가 되는 아로마들 그다음에 각성작용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약간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아로마 그다음에 기분을 향상시키는 아로마 이런 거 한 네 파트의 아로마를 한 10가지 정도 제가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아서 판매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네이버 스토어에서 올려서 4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쿠팡에서도 자기네 입점해달라고 그래서 쿠팡에도 입점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그거 다 같이 실습하고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면
자기가 항상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 거죠. 한번 배우시면 제가 레시피 다 드리니까요. 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네. 네. 저는 1대1로 여러분들이 저희 아마 블로그 같은 데 보시면 1대1 아로마 향수도 있고 1대1 코칭 같은 거 컨설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뭐 1대1로 저하고 1대1로 만나서 자기가 가장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뭐 그게 제가 식품으로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로마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통합적으로 뭐 예를 들면 불안을 느낀다 그러면 뭐 아로마도 만들어 드리고 식품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명상이라든지 이완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증상에 대해서 현대의학, 대체의학, 한의학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의 솔루션을 같이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해보시는 거죠. 가장 좋은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렇게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본인이 1대1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문자 같은 거나 남겨주셔도 되거든요. 제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제 전화번호 같은 거 제가 다 남겨놨어요. 저희 카페도 그렇고. 그래서 남겨주시면 예약 잡아주시면 제가 시간 내서 1대1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어디 기업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이너비티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너비티 강의를 하다가 수업은 1시간 반이었는데, 질문을 1시간 반 동안 하시더라고요. 수업 1시간 반 끝나고 질문을 1시간 반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들이 아로마, 저희가 이제 이거는 광고는 안 하는데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제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아로마로 향수 말고도 또 이렇게 Y존 케어에 관한 아로마들도 많이 만들어서 맞춤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했던 것들이 이제 그분들이 갱년기나 우울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Y존 케어에 대한 아로마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그분들이 질문을 계속 답변을 드렸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그냥 1대1로 수업을 받고 그러니까 맞춤으로 블렌딩을 만들어 가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같이 수업도 듣고 블렌딩을 해서 만들어가는 걸로 제품을 같이 와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1대1 맞춤으로 만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저는 아로마 Y존 케어는 좀 광고하기가 좀 그래서 광고는 안 하는데 이제 수업 중에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효과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은 아니지만 양리적인 효과도 있어요. 아로마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1대1로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본인 얘기를 1대1로 하시기 어려우면 카톡이나 아니면 제 전화번호나 이런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1대1로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너무 초과됐네요. 지금 30분이 지나서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이거 무료 강의니까 이거 무료 강의인데 유료 강의 같은 무료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후기 좀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책자, 소책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톡방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가 같이 이렇게 좀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소책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판사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제가 글을 쓰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소책자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전자책을 이북으로 많이 만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볼 수 있게끔 제가 다 편집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PC로 보는 것보다 요즘은 다 모바일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볼 수 있도록 다시 편집을 제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남겨주시는 분한테 제가 소책자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자, 수업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